대단히 반갑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수필 산 윤재천. 또 하나 수필이 추구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자연성의 구현입니다. 동물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연 속에 있을 때입니다. 동물을 우리 속에 집어넣고 키우면 동물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도 자연스러울 때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은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로 해서 작가가 준비해야 할 것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리를 밝혀가는 지혜로운 안목이다. 더 이상 감성에 의존해 글을 쓰려는 생각은 가감히 버려야 한다. 맥 빠진 심파주의 글에 감동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의 시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문학은 이상주의의 문학을 낳을 수밖에 없다. 수필은 의도적으로 사회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설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보다 냉철한 비판을 스스로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길만이 신의 문학으로 작가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는 보다 저명한 작가로 태어나고 무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세계를 지닌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문학의 가능성이 보이는 소재를 골라 숙성 과정, 이것은 바로 여과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문학적 표현으로는 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강물을 여과를 시켰기 때문에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술을 담글 때에도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그를 여과시킨다는 것은 태고를 많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태고를 가장 많이 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을 만들 때 인쇄소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스톱을 시켜놓고 그를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프랑스의 유명한 비평가인 아나톨 프랑스는 자기가 쓴 글을 8번을 고친 다음 발표했다고 합니다. 안톤 체업도 자기가 쓴 글을 잡지사 기자가 원고를 받으러 오면 빨리 가지고 가라. 더 있으면 그나마 글이 다 없어진다고 할 만큼 많이 고쳤다고 합니다. 고치는데 오히려 더 집어넣는 것보다도 빼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집어넣는 것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수한 것이 아니고 보편성 있는 얘기입니다. 감정 토로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고 지속적으로 감동을 유발할 수 없는 글은 처음부터 지향되어야 한다. 보다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글을 목표로 창작에 임해야 한다. 자기 기분에 휘말려 들지 않고 항구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정의 여가와 표현의 효과적인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기 자신의 우월이나 답답함을 채로 그러듯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무책임한 행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고려된 글만이 진정한 수필의 미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과시키고 숙성 과정을 거쳐서 형상화시켜야만 그게 진짜 미문입니다. 그런데 미문을 미사여구와 혼돈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미사여구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필을 간단하게 독자를 고려하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글을 쓸 때 줄이다 보면 한자를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글을 쓰실 때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기준은 없습니다. 수필 이야기라는 책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한자로 여자 직원들 몇 사람이 등기를 붙일 때 봉투에 글자를 몰라서 당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한자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게 좋고 만일 쓴다고 한다면 괄호를 여닫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짧은 수필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장편 에세이도 쓰시고 또 사전에 보면 수필의 해석을 15이나 16장 안팎의 글이 수필이라고 이성시의 국어 세상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페이지를 늘리다 보면 문장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서 끝나면 참 좋았는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좋은 말도 거기에 묻혀서 나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수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장 정도의 수필도 좋고 완전히 소설처럼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는 수필을 써도 좋다는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장편 에세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톨스토이 작가들이 왜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노벨 문학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심사 기준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심사가 잘못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한림원에서 심사를 할 때는 모여서 심사를 하는 한림원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시인이 많았다고 한다면 시 쪽으로, 소설가가 많았다고 하면 소설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로비가 있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사르트르가 까뮤보다 선배인데 사르트르가 탈 줄 알았는데 까뮤가 먼저 따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르트르한테 노벨 문학상을 줬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 못지않게 문학이 아닌 깊이와 자기만이 빚어낼 수 있는 언어의 아름다움이 소중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를 찾아내어 가꾸시기 바라며 제 말을 마칩니다.